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백운천 부위원장님, 고호근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그리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위원회 2020년도 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2억 4,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 관내 여비 650만 원, 고축민원 권익구제 포럼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인권정책 추진 활동 실비 보상금 1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3억 8,2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1억 1,760만 원, 고축민원 조사 업무 수행 2,200만 원, 인권정책 추진 1억 8,220만 원, 인력 운영비 10억 6,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2억 4,8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고축민원 권익구제 포럼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에 대한 설명과 인권정책 추진 활동 실비 보상금 27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3,200만 원, 인권정책 추진 행사 운영비 3,800만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은 권익구제 포럼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워낙에 확산세가 심해서 감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대면 워크숍 행사 추진을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반납입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추진 활동 실비 보상금 17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현재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위원회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개별 인권위원회 회의와 인권행사 개최 횟수가 줄었고, 그리고 온라인 형식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인권위원회 타 지역 인권행사 참석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실비 보상금 반납입니다. 그리고 2021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른 답변입니다. 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3,100만 원은 매주 1회 고충민은 안건 의결을 위한 위원회 회의와 연이의 운영 실적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 그리고 분기별 찾아가는 신문고 행사 운영비를 포함한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추진 행사 운영비 3,800만 원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운영비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 강사료와 인권업무 관계자들과의 인권증진 워크숍 운영비,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인권 전시, 토크 콘서트, 인권 뮤지컬 등 인권문화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신문고에 있는 위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어려운 2020년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또 시민들에게 더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고위원회의 예산이 크지도 않고 또 사실상 우리 11호 운영되는 사업이니만큼 타이트하고 따뜻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번 함께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은 그냥 그렇다 치고요. 요 158쪽의 본 예산에 보면 세출에서 전체 세출에서 19.23% 약 2억 2,300여만 원이 정액됐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2020년도 그죠?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이렇게 19.23%가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보니까 인력 운영비에서 좀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늘어난 건 아닌 것 같고 인력이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권 업무를 저희 위원회로 옮겨오는 바람에 2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다시 계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권 업무지만 그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한테 이관했는데 이번에 나중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다시 인권 담당관이 신설이 돼서 그쪽으로 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두 사람이 온 겁니까? 예. 한정인 주무관하고 이동훈 주무관님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히 이렇게 늘린 예산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상황이니만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3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이 이제 7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 뭐 1,500을 늘려서 3,000만 원 해도 뭐 의미 있는 행사 아니만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의 뭐 생각은 700만 원 늘린다고 이 기념식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럴까요?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리 신문고 행사는 예년에 했던 수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의견이 어떠세요? 예, 저희들 사실 뭐 저는 신문고 행사를 조촐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됐는데 시장님께 이제 그 업무계획 보고 겸 이제 그 운영 실적 보고를 드릴 때 시민들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는 행사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2천만 원 정도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500이 깎여서 결국 이제 1,500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건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하는 거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특히 신문고의 날은 신문고의 정신을 저희들이 계승해서 시민들의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걸 이제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좀 세밀하게 짜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다만 우리 내부에서 할 거죠? 예. 우리 내부에서 하니만큼 특별한 어떤 무대 설치나 장비 임차 이런 것보다는 있는 걸로 좀 쓰시고 예. 더 시민들을 함께하는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예. 그렇게 바꾸어서 뭐 하시면은 이왕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예.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상황에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우리 병원찬 의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국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뭐 지금 2억 2,300이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2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그러니까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 정책을 추진했던 사항과 저희들이 지금 그 신문고의 날 행사에 뭐 약간의 그 행사비가 증액되는 거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권 운영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400, 500 내지는 1,0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그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일자로 행정기관 이미 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분야가 다른 부서로 간다면은 뭐 그만큼 더 예산은 또 줄어들고. 아니 위원장님, 예. 2억 2,300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다른 부분은 얼마인지 그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160페이지부터 쭉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보면은 이제 10억 6,840 10억 6,842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2명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0페이지에 보면은 예. 운영 경비에 인건비가 1억 5,300 이 부분이 2명 인원 늘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까? 예. 6급이 지금 5급 2명이고 6급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 게 6급 1명, 7급 1명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민구위원회 예산이 최초에 한 10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13억까지 늘었는데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해놨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신규 예산이고 어느 부분이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예산이 뭐 있습니까?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해서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제작한 거가 없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신문고 이런 거를 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홍보 예산으로 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몇 페이지 몇 억입니까? 홍보 이거 201-1번 이거요. 500만 원. 예예. 그 저기 158페이지 그 사무관리비 거기 밑에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 해가지고 5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 또 신규 어떤 겁니까? 예.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고의 날 행사에 그거는 700만 신규가 원이 아니고 추가가 추가로 700만 원 되는 거고 예예. 정액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신규는요. 그리고 이제 정액된 부분은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인권 교육에 지금 강사료가 좀 조금 실비가 더 들어가서 그 20만 원이 그 추가가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인권 증진 워크숍이라든지 인권 행사 개최비는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그 증액이 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뭐 2억 2천에 대한 그 부분이 대부분이 행정경비 이런 부분에서 1억 5,300하고 이거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울산 범죄 피해자 센터 운영 이 부분이 작년에 없었는데 6천만 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는 범죄 피해자에 관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인권 관련된 부분은 시민소통협력과가 당초 해왔던 그 행사를 그대로 한 거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다가 뭐 올린다든지 증액을 한 부분은 전혀 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60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에 없었고 신규에 6,300, 6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300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 예산에 제로고 신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표기 잘못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를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이제 가져올 때 그쪽에서 쪼개지 못하는 예산은 계속 그쪽에다가 이미 남겨놓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 차용하는 형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표기할 때는 여기에서 보면 신규 예산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시민소통협력과에 있었던 인권 업무를 옮겨올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가져왔고 목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게 그 목으로 분배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비용을 계속 지급하면서 그쪽에다가 지급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들 쪽에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하나도 포함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 거예요. 시민구 시민소통협력과도 이 목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작년에 있었는데 원래 제로라고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범죄 하는 이야기는 예. 여기에서 뭐 CCBB를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표기상 봤을 적에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제로고 이게 신규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소통협력과에도 그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원래 제로다.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신규 사입이 아니고 이래 왔으면은 작년도에도 6,300, 6,000이 있었다. 이래 표기되는 게 맞다.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기는 엄청나게 이거 신규 예산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시민구의 날 기념식 보니까 이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내에서. 당초에는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햇빛광장에서 해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일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또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는 그래서 일단은 시민구호를 시민호를 활용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여러 가지로 내년 당초 예산에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백원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액 없이 800만 원으로 그냥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문고위원회 홍보 500만 원. 예. 설명서에 보면은 이런 표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2020년도 하반기 운영 실적 보고회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이게 왜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표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표기를 해놨는지. 시장님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실적 보고와 더불어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인데 저희들 스스로도 여태까지 홍보 영상조차도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구태 표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하면 전부 다 예산에 반영 다 하시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 깎아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를 좀 개설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처리한 사례들을 그렇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예산도 깎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 개선 제한 공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깎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문고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홍보를 내년에 좀 더 하고 싶어서 500만 원 신규 예산을 좀 책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책자에 이렇게까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이 이거 시민들에게 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다 하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입니까? 물론 신규 예산이니까 꼭 그래 편성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많이 삭감됐는데 신규 예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문고의 날 700만 이 부분은 저희 개수조정 때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예산을 좀 편성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인권 업무가 이제 그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넘어오면서 160페이지에 307-02 예,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부분에서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예. 6,3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앞에는 보니까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울산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운영비를 그 6천만 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예. 이 6,300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는 아니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범죄 피해자 직접 지원금이 5,440만 원이고 예. 그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280만 원인가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소식지나 홍보물 해서 58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피해자 직접 지원이 한 5,440만 원 정도 매년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계비나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예. 어느 정도 매년 집행이 됩니까? 이 금액이 거의 전액 지원이 됩니다. 전액 지원이 되나요? 예. 전액 지원이 된단 말은 그럼 1년 동안 거의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 예산은 거의 소요가 되고 있는 중.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소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한데 예산에 아니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요 네. 예산이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이 예산에 맞췄으면 범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막 증액을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업무가 또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디로 갑니까? 최소 인권 담당관이 신설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 부분만 현상유지 쪽에서 그렇게 해온 거,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 업무에서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규제 지원 사업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했고, 그리고 매년마다 피해자들은 다르잖아요. 예. 매년 똑같은 피해나 아니면 똑같은 피해자 수가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나 좀 궁금했고요. 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세부 집행 내역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7천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여비 2,100만 원과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 2천만 원, 공직자 청년 마인드 향상 청년 문화 공연 1천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천만 원, 계약 심사 워크숍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0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 감사 업무 수행은 2020년도보다 60만 원 증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부처 감사 수감용품 등의 비용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관계자 연찬에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년 업무 이행입니다. 2020년도보다 7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 2천만 원, 청백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1,5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공직기관 감찰입니다. 2020년도가 같은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운영 지원도 2020년도와 같은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 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 계약 심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0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초과 근무 수당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보다 1,4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하기 드립니다. 공직자 청년교육 및 청년문화체험 운영 등 전액 감액된 사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안번호 제69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4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검토 의견 답변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 2천만 원과 공직자 청년 마인드 향상 청년 문화 공연 1천만 원은 공직자 청년 의식 제고와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년 교육과 청년 문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단 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포상금 1천만 원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또는 공익의 정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공익제보 7건이 접수되었으나 지급 대상자가 없어 포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워크숍 800만 원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단 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 답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시간의 근무수당이 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내 여비 6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800만 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관실에 오늘 또 우리 감사관님 남상진 감사관님 또 여러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현감에 이어서 또 이렇게 급하게 만났는데요. 본 의원이 이제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현감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놓고 예산을 들여다보니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관실의 2021년도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좀 표시나게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그죠? 예. 아마 줄일 수 있어서 줄인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그래도 최소한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은 그 현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감사실이. 왜냐하면 현감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전기, 토목, 건축, 통신 등 이런 그 전문직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전문직 그 기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진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인력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우리 감사관실에 이런 인력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각 주무 부서에서 부터 이런 심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약 심사 전에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 심사에서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참 뭐부터 이렇게 개선해야 될지 본 의원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각 부서마다 이런 기술 자격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기 어려우니 연찬이라도 자주 해가지고 각 시설에 각 기관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 이런 감독부터 좀 제대로 하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또 심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환류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21년 예산 요구액에 감사 관계자 연찬회를 1,0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작년 동결이죠. 그냥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그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감사 환경 변화는 날로 더 까다로워지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또 특별한 어떤 자격을 요하기도 하는데 다 인력을 배치할 수 없으니 연찬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각 예하 부서에서부터 감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5명에 1,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한 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감사관계 연찬회가 이래 있고요. 그 뒤에 저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워크숍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구군 공무원들을 네. 또 같이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 하게 돼 있습니다. 2회입니까? 예, 지금은 그 2회 그러면 몇 명, 이게 여기 45명이 또 그렇게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이는 감사관계 간 회의고 그 워크숍이고 그다음에 네. 계약 심사는 이제 우리가 저 일상 감사라든지 네, 네, 계약 네. 심사할 때 예. 그 관계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을 예. 대상으로 지금 110명에서 20명 정도 해가지고 네. 지금 저 워크숍을 실시할 그렇게 얘기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 800만 원 잡아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 다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우리 감사관님이 조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횟수도 조금 이게 자꾸 법이 자꾸 바뀌고 예, 또 이런 어떤 전문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따라잡고 감독부터 감사까지 이게 환류가 일어나고 잘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은 연찬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그때그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어렵고 할지라도 좀 감사관님이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그런 필요와 그 요구 사항을 우리 예산실에 잘 해서 다른 데 걸 조금 당겨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조금 편성을 요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시대 상황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어렵다고 해서 동결한다면은 여기서 아끼려다가 더 큰 데서 세버리면 결국 그 손실은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허수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허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 워크숍이나 이런 연찬회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좀 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없는 예산 쪼개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요구는 많은데 대응하기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모든 감사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추상 같은 그런 감사관실의 능력과 또 감사관실의 역할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성인 감사관님, 참 감사실 운영하는데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부분이 참 힘든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청렴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를 드리며 많이 공직 사회가 청렴하게 됐죠.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 옛날보다는 사실 저희들도 민원 이런 거 접수해 봐도 사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거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요즘 공직자들이 참 청렴하게
일을 본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 끈을 놓치면은 또 그렇게 과거로도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 작년에도 전체 다 불용을 다 시키는데 한 건도 없었죠. 네, 지금 포상금 지급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하면은 굉장히 감사원실에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중앙의 전체 금액을 반납 했겠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옆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공익 제보자 조례를 이제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의기하고 이게 정부 국민신문하고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위 부서에 제보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아마 저희들한테는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교육을 좀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하는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적정하게 제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익위하고 신문고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하는 부분하고 공익제보자 이 부분하고 좀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도가 지금 한도가 있나? 지급 한도가 지금 저희들 보면 포상금은 2억 정도 지급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금은 이제 저희들 시재정 회복 정대 이런 데 확정된 금액의 30%까지 그렇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매덕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실공사나 또 하도급 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내부 고발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은 또 공직사회도 물론이고 외부에 또 이런 공사 관련해서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 제도를 운영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1,000만 원이 아닌 더 금액이 좀 또 올라가서 이 제도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원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공익 제보와 관련된 걸 설명을 좀 하셨거든요. 예. 공익 제보 보상금에 관해서. 그래서 그 4차 추경 때도 공익 제보가 없어서 뭐 한 7건 정도 들어왔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액 불용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이 이제 1,000만 원 공익 제보 보상금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공익 제보가 올해만 또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18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9년도도 지금 보상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때는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좀 공익 제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급될 만한 사항이 없다라고 이제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포상금 7건이 접수는 됐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기준에 보면 시재경 수입 회복이라든지 네. 또 뭐 정대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손실을 방지했다든지 네. 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들은 7건은 거의 단순 민원성 이런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 포상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죠. 저희 포상금 기준에 해당되면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네. 이게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를 열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공익 제보를 하는 정확한 취지가 어떤 거죠? 그 공익 저희 운영 취지. 예. 취지가 이제 예를 들면 부정부패 방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걸 부정부패를 방지하면서 이제 시 재정에 또 뭐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공익 제보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보, 시민들의 제보, 네. 그죠? 그런 의미가 좀 당장 이름에서도 좀 쉽게 와닿는데 실제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매년마다 뭐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회의도 안 열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상도 없어서 매년 예상은 불용 처리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또 2021년에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해보니까 저희들 마땅한 수단이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익 제보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안내 제작 이런 건 이제 제작 배포해가지고 홍보물을 많이 배포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도 뭐 이게 적정히 처리가 된다 이런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팩스, 우편으로 이게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접수받는 방법은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접근하기 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도는.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제보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은 이제 제보할 게 없으면 제일 좋죠, 그죠? 예, 실제로 맞습니다. 그만큼 더 투명하고 우리가 깨끗한 세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더 정량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예, 실제 뭐 많은 건수들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좀 불합리하거나 그리고 공익에 있어서 이건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민들 스스로를 통해서 제보가 되어지고 이게 또 감사관에서 또 업무 처리가 되어서 또 제보하신 분께도 또 그게 실제로 또 제대로 해결이 돼서 공익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필요하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 공익 제보 홍보만으로도 실은 우리가 더 청렴하게 더 투명하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 자체를 이제 공익 제보와 관련된 홍보는 인터넷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저희 청년 포털 그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요. 예. 그럼 저희 감사관실에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 공익제보센터 있는데 그게 이제 팩스로 되고. 그거 이제 접수 방법이고 이제 네.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고
뭐 이런 정도. 팜플렛이 제대로 좀 배포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네. 그 홍보물을 수시로 조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민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뭐 시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도 이제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하는 방법이 참 저희들도 이제 마땅한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뭐 뚜렷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웹자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감사관실에 계신 직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울산시 전체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이제 홍보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그 늘상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보면은 지금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웹자본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런 공익 제보와 관련된 것도 웹자보 한 장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예,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정에서 좀 불합리하고 또 공공의 이익에 도모할 수 있는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들을 예, 좀 SNS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팜플렛을 나눠주는 거는 누군가를 대상을 만났을 때만 줄 수 있는 거지만 웹자보는 그냥 SNS를 통해서 바로 공유하기나 퍼나르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오픈 좀 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예, 그걸 좀 활성화하셔서 조금 공익 제보가 이렇게 매번마다 불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예, 실제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아까 7건 들어왔는데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익 제보가 될 수 있는 대상도 예, 선명하게 이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좀 활성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4차 추경까지 연관이 된 거라서 바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178페이지에 301-12에 보니까 그 외부 강사 감사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그 외부 강사 감사 참여는 올해 2020년까지는 이제 그 한 14만 원 정도 비용을 통해서 한 2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참여비는 낮추고 4회 실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늘리는 건가요? 뭐 종합감, 예.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 네네네. 지금 내년에 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때 감사할 때 이제 외부 전문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가지고 회계 분야에 대한 전체적 분석 이런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매년 있잖아, 그죠? 예. 기간별로 매년 있는데 이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다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참여할 그 기간에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좀 그 기간이 좀 크다든지 저희들 예산이 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가 공인회계사를 좀 참여시켜가지고. 네, 참여 보상금 자체는 큰 건 아닌데 예, 횟수가 달라져 있어서 왜 횟수가 다른지 좀 확인이 필요했고 그러면 올해 2020년에는 2회 참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참여를 했나요? 조금 시설공단 하고요. 좀 북구 종합감사하고 북구는 아니죠. 시설공단 감사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했습니다. 아, 두 군데 참여하셨습니까? 두 군데 했습니다.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 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청년 교육을 한 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청년 문화 체험 해가지고 그 청년 교육 및 청백리 유적지 체험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이제 늘 이제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청년 문화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길래 매년 어떤 체험 운영을 하나 하고 예, 한번 점검을 한다고 봤고요. 지금 보니까 실제 체험을 하는 부분들은 이
청백리 유적지 체험 이런 예, 예, 정도. 예, 그렇습니다. 매년 1회에 40명 정도 해가지고 네. 한 분 이 40명 대상은 어딘가요? 누군가요? 지금 우리 청렴사회 민간 협의회가 있거든요. 아, 민간협의회. 예. 그쪽에 소속된 분들하고.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예. 민간 협의회하고 저기 실무 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여기 인원이 회장님이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인원하고 대부분 그쪽 인원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인데 공직자들로 구성되지는 않았나요? 여기 공직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저희 예를 들면 시도 당연직으로 있고.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예, 교육청도 있고 예. 또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청년사회 민간협의회 구성에서 40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셨죠? 청년사회 민간협의회가 이제 지금 저희 울산시에 있는 예를 들면 석유공사라든지 시 교육청 다 이 들어가 협의회 있거든요. 이제 구성은 저희가 저희도 뭐 행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감사관? 예. 예, 그거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100% 공직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게 제가 지금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 유적지 탐방은 저희 공직자들만 네. 해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민간협의회는 공직 부분에 8명하고 민간부분 14명 이렇게 이제 명단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청년 교육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적지 그러면- 탐방은 공직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 문화 체험은 공직자들이 100%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뭐냐면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협의회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가라는 걸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예요. 예. 진짜 왜냐하면 이 목 자체가 공직자 청년 교육 및 청년 문화 체험 운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떤 청년 문화를 더 조성하기 위한 교육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그러면 이 대상 자체는 어떤 분들로 참여 대상 자체는요? 그 40명이 어떻게 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앞에 뭐 예를 들면 징계나 뭐 주의 경고를 받았던 대상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자기들 보내주면 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4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예. 근데 추천 기준은 따로 없고 그냥 예. 저희들이 이제 청년 교육을 참석할 사람을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면은 그 명단이 오면은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 청년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요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다 한꺼번에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6회에 나눠서 예. 받고. 근데 이제 실제 공직자 청년 문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목적이 있는 거니까 실제 이제 부서별로 뭐 충분히 추천하실 만한 분들도 추천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청년 교육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뭐 유적지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렴을 좀 강화시켜야 될 대상들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들은 앞으로 청년 교육이 필요하신 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상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주위나 경교나 이렇게 나갔던 대상들도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일환으로도 이게 같이 진행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체제대로 좀 제대로 운영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유승혜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성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64억 6,560만 원보다 5,360만 원 감액된 64억 1,2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8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3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트 스포츠 운영 1,700만 원, 관내 관여여비 1,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인 64억 7천만 원에서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한 6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상 매체 홍보입니다.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매력도시 울산 브랜드의 전국적인 관심도 제고와 이미지 확대 등 울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질서, 환경 등 분야별 시민의식 함량을 위하여 시민의식 고치 캠페인 3억 원, 애양심과 자긍심 고치 및 시민 화합을 위하여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종합유선 방송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시정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2,40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테마로 캠페인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울산 사랑 캠페인 1억 원, 울산의 미래를 여는 나인브릿지 캠페인에 2억 원, 울산 비전 2040 시장 발전 내실화 및 외연 확장 홍보에 2억 원, KTX 및 SRT 고속 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한 우리 시 이미지의 전국적인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 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 뉴스 제작을 위하여 인터넷 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주요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웹진 및 문자 메시지 통신료 등에 2억 4천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묵자판 제작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억 원, 신문, 옥외 광고 등에 활용할 지면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2억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활용한 홍보에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 1억 8천만 원,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대의 운영으로 5,2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및 UCC 공모전 운영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고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600만 원, 우수 스포츠즈 원고료료 600만 원, UCC 공모전 시상금액 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트 스포츠즈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발빠른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8,100만 원,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작권 사용료 7,200만 원, 청내 신문 구독료 5,100만 원, 공보 발행 경비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 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축제,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한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사진 인화, 도서 구입 등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홍보관 시설 개편 및 유지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최적의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64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의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및 유튜브 스포츠즈 운영비 사업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6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의입니다. 울산의 노래 예찬 캠페인 1억 1,400만 원, 통신사 수수료 3,100만 원, 시정발전 홍보 4억원 적립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의 2020년도 제4회 추가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감액 편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각종 축제와 공연, 전시 등의 취소로 인한 컨텐츠 부족에 따른 지재 건수 감소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스포츠즈 운영비 사업은 고래TV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콘텐츠 제작에 제약을 받으면서 스포츠즈 활동이 저조하여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은 표절 논란으로 기존의 시가의 사용이 중단되면서 2020년 10월 말 새롭게 제작되어 대내외 활력 분위기를 조성 위하여 방송 매체 홍보비로 1,400만 원 증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수수료는 기사 검색과 키워드 검색, 인물 정보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뉴스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홍보 예산 4억 원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과 지역 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올해는 치중하였기에 우리 시의 핵심 사업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울산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성애 대변인님, 또 여러 대변인실의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행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과 또 당부들이 이 예산안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한류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행감 전에 수립되어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변인실에서는 행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제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수립한 예산에다가 잘 녹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일정을 좀 바꾸어야 되겠지만 행감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다음 예산서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예산을 보면 정말 유일하게 우리 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유일하게 예산이 그래도 좀 대폭 늘어난 기관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대변인실에 대한 기대가 지금 크다는 것이고 또 대변인실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하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변인실의 역할도 주문이 많고 또 그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는 차지하고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홍보해서 소통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결국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쏘아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 홍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 가지고 그 기자단들이 이제 또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은 시도고 시대적 흐름에 딱 맞는 시책이기는 한데 본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예산 안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꼭 그 시민 홍보 블로그 기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시민이라도 스스로 울산을 자랑하고 울산을 홍보하는 울산 시민 전체를 홍보 요원으로 홍보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시책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더 좀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요즘은 모두가 다 개인 홍보 시대고 개인 그 블로그 시대고 개인 그 SNS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특히 젊은 층에 있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로 이렇게 시와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 좋았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그 젊은 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예산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눈이 벌거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우리 울산시를 제대로 알리고 우리 울산시정을 또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절대 뭐 시장을 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울산시를 산업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생태도시 또 공해도시에서 그게 아니라 울산시가 정말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그 진짜 물을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친자연적인 도시다. 이 와봐라 살만한 도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조금 더 넓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시민 누구나 미디어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울산 자랑 미디어 창작자 뭐 영어를 굳이 뭐 크리에이터 이런 말 쓰지 말고요. 막 듣기 좋게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울산을 자랑하는 미디어 뭐 미디어도 또 그러면 영상 뭐 창작 자 지원 사업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울산시 인터넷 포털이나 그 이런 데다가 자기 블로그와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울산을 홍보하는 것들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 크게 포상도 좀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심사해서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울산을 알리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블로그 기자단을 만들고 그렇게 제안 짓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 시는 막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봐? 이게 아니고 스스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상물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피드백 해주고 포상해주고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한류가 일어나야 이 포털 사이트가 살아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본 의원은. 그래서 이거 뭐 지금 1억 8천 잡아 놓으시는데 저는 배가 고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울산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변인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산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SNS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블로그 기자단을 지금 우리 한 4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 채용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뽑으면 그분들이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도 절반은 또 활동을 거의 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같이 이제 뭐 워크숍도 좀 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접촉을 하면 좀 활성화될 테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그 1인 이제 요즘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터즈 여기도 처음에는 4명을 일단은 했는데도 그분들조차도 지금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명을 더 뽑았고 6명 해서 10명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서 일단 또 소재도 없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울산 미디어 그 센터에서 1인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하니까 그냥 교육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거기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이는 이제 저희들이 시로 일단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울산시를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좀 활발하게 좀 소통도 좀 하고 하려고 좀 12월 달에 또 계획을 잡아놨는데 11월 달에 했다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래 좀 금액이 또 진짜 많이 부족한 것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홍보단을 가지고도 제가 내년에는 더 좀 이 예산으로 알차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대에 조금 어긋나지 않도록 좀 열심히 뭔가 한번 성과를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네. 본 의원의 네. 이야기는 그 뭐 홍보단이다 네. 또 블로그 기자단이다 네.
이렇게 특정화시키는 예산으로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뭐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특정화시켜서는 요즘은 이거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예, 그 특정화시킨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제 뭐 경쟁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뭐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뭐 중도 또 탈락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개인 미디어 자기 개인 홍보 시대니까 그 개인 SNS의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그런 뭐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고 가볍게라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만이 네. 아무리 허접한 홍보물이라도 지가 올린 홍보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SNS 하시는 분들은. 예, 무슨 예. 말씀인지 그래서 그 자기의 개인 SNS에 있던 울산 자랑 홍보물이 우리 시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개인 SNS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 뭐 100명하고 우리 시 이 포털에 좋아요 만약에 뭐 100개를 받는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매니아들이 자꾸 좀 늘어나서 울산 시민 전체가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자랑하고 울산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능동적인 울산 홍보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자단 또 뭐 블로그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과가 막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이제 그래야 그러면 또 이제 그 개인들은 우리 포털 걸 갖다가 어디에 올리겠어요? 자기 SNS에 또 올린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환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이야기를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울산에 와서 지금 뭐 산지가 이제 거의 뭐 50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울산이 그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그냥 고향이 됐고 또 울산에서 또 우리 아이들 키워서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울산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는 울산이 이렇게 괜찮은 도시고 살아보기만 하면은 울산 정말 괜찮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울산의 모습을 좀 알려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대변인실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파이팅 하시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는 대변인실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해 봐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과 함께 꼭 필요하다면 예산 정액을 해서라도 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찬 부위원장님 너무 전말해가지고 제가 너무 칭찬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울 수도 없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시정 홍보가 뭐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변인실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 시정 홍보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 홍보가 시장 중심으로 물론 가지만은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울산시정이 잘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언론, 이렇게 광고 이쪽으로 치중이 좀 돼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정 홍보는 울산시에도 여론 주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홍보는 구전 홍보가 제일 좋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 주도층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너무 편가르기를 한다. 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또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반영을 실 수 있어야지 진정한 시정을 잘 펼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그렇고 또 모든 부분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넣어서 쓰는 입장에서 좀 더 알뜰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더 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변인실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한다고 시민들이 이 시정을 좋게 보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도 좀 알차게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행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부분도 많은 또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직언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시장이 되는 순간에 당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주변에 그런 캠코더 인사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둘러싸여져 있어서 진정한 그런 직언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하는 부분도 시정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또 왔고 그 의견을 대표로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변인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다른 데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여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계속 시정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은 그 부분은 정말 시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반대 진영의 논리도 정말 좀 시정에 반영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시민의식 보치 캠페인 3업,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 이 부분이 그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울산을 홍보하면서 울산의 노래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까? 따로 하는 홍보입니까? 노래 애창 노래 따로 하고 그다음 시민의 고치 캠페인 따로 예산입니다. 방송 3사로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 또 울산의 노래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연말에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10월달에 다시 지금 완성된 부분이 아닙니까? 표절 논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완성됐거든요. 완성된 언제 완성됐습니까? 10월달에 됐으니까 지금 12월달에 아마 방송사하고 계약이 되었거든요. 10월 달에 완성됐는데 네. 저희들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시민의 날인가? 시민의 날에 공개하시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며칠이죠? 내일 행사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네. 울산의 노래를 울산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굳이 시민의 날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은 시민 날에 벌써 우리 시민들이 울산의 노래를 좀 이렇게 잘 알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면은 이 시민의 울산의 노래를 우리 직원들 전부 컬러링으로 좀 하면은 빨리 익숙하고 홍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산도 좀 정액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지금 1년 내내 이제 그때 계속 이렇게 방송하고 라디오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 뭐 애들도 막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노래를 캠페인 또 방송사를 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네.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부 컬러링을 컬러링이요. 그 핸드폰에 컬러링을 울산의 노래를 하면은 전화 받으면 울산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 가사가 그렇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안 되겠나? 이거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관련 단체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한 1년 동안은 울산의 노래로 컬러링을 하는 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홍보로서는 1억 1,400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169페이지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터즈 운영 2천만 원, 뭐 2,200에서 원래 뭐 2,200만 원 삭감이 있는데, 추경에 보면은 이게 많이 삭감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1,300, 이 스포터즈 운영은 1,700이나 불용됐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도 잘 못하고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을 덜 시켜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불용이 됐다는 부분은 뭐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대변인님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축제하고 지금 우리가 2월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됐는데 또 이제 하반기에 또 하려고 하니 또 그때도 단계가 또 이제 상향되고 계획대로 다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뭐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 생활이 많이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패턴도 좀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같은 예산에 더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도 간담회를 좀 가져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생각에는 우리 뭐 야당이 뭐 시정에 뭐 비판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대 진영이나 생각이 다른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안 되겠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변인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반영을 좀 시켜서 울산시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대변인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리라 믿고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울산시정을 또 제대로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또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4차 추경과 함께 그 블로그 기자단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즈 운영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에서 전문위원님도 또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컨텐츠가 부족해서 코로나라 컨텐츠가 부족해서 이제 예산을 이만큼 불용 처리를 좀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 기자단이 활동을 하려면 거기 일단 모든 행사 때 우리 여기 시에서 울산시정의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뭐 축제 현장에 가서 네네. 취재를 해서 그걸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블로그에서 다 올리고 하니. 아, 그러면 일단 그 소재가 블로그 기자단은 축제를 홍보? 그러니까 일단은 축제라든지 행사 현장에 가서 네네. 그걸 이제 일단, 체험하고 예, 그 다음에 홍보하는 올리는 거. 거죠. 예. 그리고 유튜브는 고래TV 관련이라고 왔는데 고래TV는 또 왜 이만큼 고래 불용이 TV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축제라든지 모는 게 이제 없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잡고 뭐 이런 이제 자기들에게 고래 TV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도 가면 접촉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안 되니 그게 그래서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실은 우리 이제 문화 관광과 관련된 네. 이제 문체국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울산의 관광이나 네. 문화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 자체는 우리 울산 시정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정. 예, 그래서 뭐 경제자유구역 특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은 특구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나인 브릿지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들 그리고 시민 체감형으로 해서 또 소소하게 실제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시민들 대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주제거리를 하기는 힘든 건가요? 거기는 아니고 우리 네. SNS에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인스타그램하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다 올리고 있고 그거는 예. 시정한 말 그대로 예, 우리 시정한 진짜 사실은 홍보가 절반이다 말들이 있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네네. 또 우리가 뭐 시정을 몰라서 시민들이 또 놓치는 것도 있다,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으니 그런 거는 우리 SNS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기 파워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은 활동하려면 행사 현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행사 현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홍보를 여기서도 같이 하기는 힘들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민하지 않고 네.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파워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같이 그걸 원고를 받아서라든지 해가지고 진행하기 시정을 홍보하기는 좀 어려웠는지 여기서도 같이 해주기는 힘들었는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네네. 그 블로그들이 이제 관광이라든지 울산 관광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울산에 전체적으로
뭐 일단 12경을 다 이제 홍보를 하고 나면 다 홍보를 다 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이 두 개는 관광 관련해서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어차피 한마디로 예, 뭐 관광 체험이나, 축제 홍보 뭐 예, 이런 거 예. 행사 참여 그렇죠. 이런 것만 하도록 아예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분들이 소재가 찾기가 쉽게 모든 우리 행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걸 있으면 그 계획서를 이제 알려주면서 취재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계획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그 포스팅하고 올리면 그래서 예. 안 그래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하면 네. 또 시기가 시기는 만큼 맞아요. 말씀대로 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축제 행사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 대신에 또 더 많이 분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뭐 힘들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울산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던 거 시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도 지금 200명이 넘어 있는 상태로 조금 방역에 더 철저함을 더 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가 방역을 되게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인천국제공항에 바로 리무진을 보내서 대민 접촉하지 않게 해가지고 막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시의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두가 함께 노력한 건데 또 시정 홍보니까 대변인은 또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변하고 또 홍보해주는 분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을 때.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이제 방역이 전국적으로 났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데이터도 하고 또 시나리오도 작성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아, 진짜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도 같이 방역에 더 동참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사실 그 시정 홍보가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는 못해서 그쪽으로는 홍보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울산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콘텐츠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대응에 관련해서 뭐 방송, 뭐 인터넷, 뭐 전국의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하고 근데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대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분들의 행정적으로 홍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예. 또 와닿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도 딱 정해지는 규정이 없다 하면 홍보의 어떤 컨텐츠를 다양화해서 이제 이렇게 아쉽게 이제 불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좀 컨텐츠들을 아, 진짜 뭐 재난 시기나 코로나 시기에는 또 시정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콘텐츠화 해가지고 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또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단락단락으로 다양하게 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이분들도 예. 지금 이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교육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서 그냥 시정에만 지금 계속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기들 거기 너무 스스로, 한정적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예. 하고 있으니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도 지금 좀 필요하겠고 해서 예. 그 계획도 연말에 또 세웠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좀 해서 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더 활동력을 네. 높이고 네. 사실 시정 홍보에 관한 중복성이나 반복성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시정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예, 뭐 축제나 행사장에 관한 다녀와가지고 후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난 시기에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시정에 관한 컨텐츠를 제대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예, 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168페이지에 예,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여기 계속 이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정 발전 홍보비 자체가 5천만 원 정도 정액이 됐거든요. 예, 시정 발전 홍보, 예, 시정 발전 홍보 이 부분의 정액 사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네. 홍보를 이래 보면 방송에 네, 뭐 울산 사랑 캠페인, 뭐 라인 브릿지 캠페인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방송사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홍보를 네, 하다가 보니 뭐 라인 브릿지 같은 걸 뭐 2개 방송사를 이렇게 1억씩 이렇게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울산 사랑 또 한 개 언론사거든요. 아, 그래서 시장 발전 홍보는 또 이제 우리 다른 매체들 방송 말고 인터넷 방송도 같이 다 해서 포함해서 네. 여기 이제 언론사 3사 포함 안 되는 라디오까지 아, 네네. 해서 홍보를 아, 더 다양하게 많이 확장을 가지기 네, 위해서. 그렇죠. 우리 홍보를 아무래도 무차별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네, 지금 조금 뭐 저격을 했습니다. 실은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시정 홍보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정도 정액이 됐길래 네. 또 어떤 방향으로 추가가 되니까 정액이 됐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예, 그럼 뭐가 어떤 부분이 라디오 관련이 네, 늘어나는 네,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라디오 쪽이 조금 약해서 네네. 예, 거기도 조금 정액을 좀 했습니다. 네,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전광판도 있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바로 네. 바로 그 서울이나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 웹진 운영 이것도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4천만 원 정액이 됐거든요. 201-01 168페이지 사무관리비. 예. 아, 이거는 의원님 네. 거기 우리가 통신료가 네. 4천만 원이 네. 여기서 웹진료가 여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는 통신료가 4천만 원 아, 정액됐습니까? 정액된 게 아니고 네네. 여기서 이동된 건가요? 예, 그럼? 그렇죠. 예. 어디에서 이동된 건가요? 문자 메시지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목을 이동한 거네요. 아, 이거 정액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2억 4천이 그대로입니다. 그래, 그럼 추가 경전에 추가됐나요? 된 거는 예. 우리가 시정뉴스 점자 목자판 있잖아요. 328만 원. 여기 정액이 됐고. 아, 요게 4천만 원 정했던 건가요? 시정뉴스? 근데 지금 웹진은 당초? 2억 4천 맞습니다. 당초 예산 네. 비해서는 지금 이게 정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인터넷 웹진. 아, 그 밑에 보면 당초 예산에 이제 올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네네. 인터넷 웹진 시정 소식 문자 메시지 통신료 4천만 원 있거든요. 네네. 거기와 같이 통합해가지고. 아, 통합해서. 예, 예. 아, 그래서 웹진으로 하나로. 예. 하나를 묶었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4천만 원 정액된 것처럼 보여서 네. 한 번 더 정액에 관한 사항들은 그러면 시정뉴스 점자 목차 거기는 328만 원가. 네네. 그 밑에는 4천만 원 그대로 있는데. 아, 요거는 시정 점자판이 작년에는 3,672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천만 원으로 해서 요거는 뭐 인상 328만 원. 정액이 많이 안 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인터넷 웹진은 4천만 원 정액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 문자 메시지 통신료 이게 같이 결합된 겁니까? 그렇죠. 예, 4천만 원이. 예. 그거 두 개 합치면은 요거 2억 4천만 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굳이 이거 두 개를 목을 합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어차피 요 웹진 운영에 위한 이게 경비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따로 떨어져 나왔던 걸 네. 같이 합쳤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 메시지 통신료는 네. 이제 삭감을 하고 인터넷 웹진 운영을 이제 4천만 원 증액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개수 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합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